자, CS에서 본 AI 산업화 영역은 뭐 전방위적이었죠. 지금까지 제가 이제 총론편에서 말씀드렸던 AI 영역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뭐 자동화, 뭐 보안, 뭐 헬스케어, 미디어, 뭐 데이터 처리, 뭐 감성, 뭐 이런 부분에서 전방위적으로 AI가 밀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가장 핫했던 AI 제품은 이제 온디바이스 AI입니다. AI 칩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탑재한 래빗 AI라는 제품이 뭐 현장에서 1만 대 이상 팔아가지고 휴메인에 뛰어나는 버금가는 앱 그 제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 제품은 스마트폰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온디바이스 AI입니다. 그래서 앱 에이전트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LLM 기술이나 뭐 생성 AI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올해 CES에서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는 앱 에이전트입니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을 앱이 실행을 해주는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을 AI가 실행을 해주는 그런 기술인데, 이 업무용 화상 통화도 할 수가 있고, 이 앱의 이 음성을 통해 가지고 이 래빗은 주문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인스타카트에다가 뭘 시켜줘 하면 이 앱이 연동이 돼서 주문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핸드폰 없는 음성 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도 찍어준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상적인 그런 AI 안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TCL에서 공개한 레이네오 X2 라이트라는 안경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이제 디스플레이, 유리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나오고, 여기에 이제 그 배터리가 들어가서 무선으로 이제 스마트폰과 연결이 되고, 무게도 60g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 공개된 게 작년에 이제 레이네오 X2라고 하는 이제 기존 세대 제품이 공개가 됐고, 이번에 라이트라고 해서 무게를 절반으로 줄인 제품이 공개가 됐는데, 이것도 이제 아까 메타의 그 레이벤 선글라스처럼 AI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통역이 가능하고 이 AI와 대화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무게가 60g인데 배터리가 얼마나 유지되는지에 대한 그런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배터리 시간이 상당히 짧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고요. 그 이전 버전인 작년에 공개한 X2의 크라우드 펀딩을 올해 2월부터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공개는 했지만 아직 상용화까지는 좀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볼 수 있고, 크라우드 정식으로 제품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크라우드 펀딩을 했다는 것 자체가 TCL에서도 이 제품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전히 이제 무게는 무겁고 AR 안경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시장에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올해 CES에서는 주요 당뇨병 기기 업체들이 대거 참여를 해가지고, 특히 일형 당뇨병 회사 치료제에 관련된 이제 관리 기술들이 선보였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에봇에서도 기술과 제품 서비스가 이제 시연이 되었고, 텐덤이라고 하는 회사에서도 이런 모바일 인슐린 펌프 이런 기술을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텔레콤 G7 및 에봇에서의 선보인 이제 프리스타일 라이브러리 2 플러스라고 하는 센서와 그 후속 호환성 그런 계획에 대해서 이제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텐덤이라든지 에봇과 같은 선도 기업들이 인슐린 그 전달 및 혈당 모니터링 분야에 있어가지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미국 FDA에서의 승인을 올해 6월 이후에 이제 받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보시는 이 이제 비모라고 하는 서비스 이 제품은 $250에 이제 구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CES를 보신 분들은 로봇에 대해서 조금 실망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어느 단계냐 하면은 약간 이제 로봇이 좀 플랫폼이 필요하고 좀 더 저렴하고 진짜 쓸모 있는 것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보면은 이제 모바일 시대를 나오면서 스마트폰 같은 이런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또 여러 로봇 회사들이 시도를 했습니다. 페퍼라는 로봇이 있었고, 거기서 보면 이제 한 가지 폼팩터로 소프트웨어만 바꾸면 그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실제로 어느 하나도 쓸모 있는 일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단종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저희 로봇 회사를 포함해서 한 가지 일만 잘하는 이런 로봇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이 있는 곳에서는 이제 매출도 생기고 회사들이 이제 돈을 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약간 가전과 비슷하게 좀 더 이렇게 유통사 중심의 이런 마켓으로 좀 되면서 사람들이 이게 점점 레드오션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들리고 있고요. 이 와중에 보면은 이제 서비스 로봇 시장은 이제 그 산업용 로봇 시장을 앞서서 이제 한 4-5배 정도씩 큰 사이즈로 커지고 있는데, 지금 시기가 과거에 이런 플랫폼이 나오기 전에 어떤 핸드폰이 이제 레드오션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기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더 과거에도 이런 어떤 그 워크스테이션 시대에 모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다 만들고 SI식으로 영업을 하던 거를 이제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크게 이제 PC 시장을 연 것처럼 이제 그런 어떤 서막의 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they're back. It's not just Korean CS anymore 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이 다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 단계 수준으로 중국 회사들이 전시를 하였고요. 그중에서
중국 회사 같은 경우는 약 1,000개 이상의 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약 1,200개 회사, 그리고 한국 회사가 760개 정도의 회사가 참여를 했는데 중국은 월등하게 2등 수준이었습니다. 거의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그 다음에 UAM, 전기 오토바이, 그리고 팍스칸이라고 하는 애플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죠. 전기 자동차에 대한 출시를 하였습니다. 지금 팍스칸 같은 경우는 미국 오하이오에 전기 자동차 공장을 인수하여서 작게 소량의 전기 트랙터를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